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서명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보험금 수백만원, 수천만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았을 때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응해야 하고 언제 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의료자문 결과가 나왔다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까지 손해사정사의 관점으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얘기한다는 건 단순하게 확인 절차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사 내부에서 이미 지급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주치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진단 기준 해석이 애매한 경우, 아니면 본인들만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의료자문을 하자고 요청해옵니다. 그러니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청구권에 무언가 쟁점이 생겼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바로 서명을 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의료자문 거부하면 보험금 안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자문 동의라는 게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자문을 거부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의료자문 동의해 주실 때까지 그럼 저희는 심사를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한 건 아니지만 심사를 멈추겠다는 뜻은 보험금도 결국은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의료자문을 거절한 지 시간이 흐르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아예 그냥 내부 심사를 통해서 면책 통보를 날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시감정 같은 다른 절차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아예 민원을 받는 방식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의료자문을 무조건 거절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언제 어떤 조건에서 거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응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하에 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몇 가지를 체크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로는 보상 담당자 혹은 그 나온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의료자문 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의료자문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주치의한테 소견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첫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내가 이미 소견서 제출한 게 있다면 이 소견서의 내용이 충분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자문은 결국 우리 주치의가 써준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했을 거잖아요. 의료자문은 결국 주치의의 진단과 자문의의 의견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내가 받아온 주치의의 소견서가 굉장히 부실하다면 당연히 자문이라든지 동시감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건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단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있는 소견서가 들어갔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의료자문을 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의료자문이라는 절차에 끌려가게 된다면 최소한 이 의료자문이 어느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어떤 병원으로 의뢰가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여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업체에 보낸 질문서를 받아봤을 때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부지급을 의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명백하게 불리한 의료자문은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의료자문을 응할지, 아니면 이런 것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불합리한 의료자문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거절하시든지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료자문 가능하면 무조건 거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사가 적었는지도 모르는 그 자문 결과 하나로 우리의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오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의료자문 할 바에는 그냥 동시감정을 바로 가자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어떤 의사가 이렇게 소견하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더 공정할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의료자문 서명했고 자문 결과까지 나왔는데 부지급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포기하시죠. 자문에서도 의사가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문 결과 있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자문 결과지 명백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셔야죠. 영상 판독, 검사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없는지, 아니면 진단 기준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KCD 기준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아온 소견서라든지 그런 나의 주치의 의견도 있는데 이런 임상 소견 같은 건 또 아예 배제하고 그냥 유리한 것들만 막 붙여다가 자문 결과를 내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이 자문은 당연히 반박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의료자문 결과를 받고 부지급 통보를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공문 들고 그냥 주치의 한번 찾아가 보세요. 보험사에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내려주신 진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이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합니까? 여쭤보시고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재반박 소견서를 받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재반박 소견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자문의는 환자를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이 그냥 서류만 보고 그 결과를 써준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 이런 소견을 써주시는 주치의 같은 경우는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고 수술까지 한 사람이겠죠. 법원 판례에서도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이 자문의의 의견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용의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한테서 우리한테 유리한 근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와도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드린 제3의료기관의 동시감정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에게 감정을 받을지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함께 정해서 그 의사분에게 평가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혼자서 진행하시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동시감정 절차는 그 질환에 전문성 있는 의사한테 당연히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중립적 판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렇게 골라서 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섣불리 그냥 갔다가 결과 잘못 나오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2단계까지 치러져야 될 상황이라면 그냥 전문가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실무에 있으면서 의료자문 결과 하나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급됐다, 부지급됐다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부지급되어서 그 결과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아무 준비 없이 의료자문 동의를 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냥 섣부른 서명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최소한 불리한 자문에 끌려가는 건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든 주치의 소견 같은 걸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받으셨으면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어떤 사유로 의료자문 하는 건지 확인하시고 뭐가 도대체 궁금해서 어떤 질문을 할 건지 확인하시고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박이 되는 내용인지도 확인해보시고 모자라다면 주치의 소견서 보완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정의료자문을 가야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질문하에 의료자문이 시행되는지 다 관여하시고요. 이것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끝난 거 아니니까요. 자문 결과지에 허점이 없는지 뜯어보시고 주치의한테 이 자문 결과를 재반박할 수 있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진 않은지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동시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끝까지 싸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